시간이 있으니까. 아, 그럼 뭐 절이 여기 뭐야 그거 하지는 않죠? 네네네. 네. 교수님 책이 이렇게 아 예, 이거는 좀 어렵다고 하던데요, 사람들이. 예, 그 아직 다 읽지 못했고요. 네. 이제 읽어가는데 이제 이 한국인의 기운 제가 이렇게 붙여가고 있습니다. 네. 그 쉽지는 않겠지만 어렵죠. 그래도 좀 공부 많이 했죠, 교수님.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전 세계로 어떻게 퍼져 나갔는가 이제 네. 이게 궁금증이었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 궁금증을 갖고 하다 이제 교수님 이 책을 보게 됐죠. 이게 그냥 눈으로 보면 얼른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른. 네. 그래서 이제 어디 또 놓고 그려봤죠. 네. 그러니까 언제 때 한랭이 왔고 언제 때 기호 온도가 올라오고.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아, 스님이 이게 완전히 이게 정답은 아닌데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다 부담이 되는데요. 팬미팅 같아요 지금. 이런 거고 좀 이따 이제 얘기는 더 해가고요. 인사부터 나누고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 제일 궁금한 것이 이제 그거였어요. 아까 그 이거 도표. 이제 이 도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네, 이 네. 책을 볼 때는. 우리가 지질연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지구에 발 담그고 사는 사람들인데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기준점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그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네. 음. 조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길게 보는 이제 역사 시대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환경사 연구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관심 많이 갖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점점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과거를 좀 더 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이 인류세의 핵심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지금부터 이제 공존하고 공생하고 네, 뭐 네. 이렇게 해야 그래도 이제 지속 가능하게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딱 불교랑 사실은 연결이 많이 네. 되는 그렇죠. 사실.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더라. 제가 그래서 뭐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저도 뭐 불교에 관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 같은 경우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후학하고 고생태학 이런 과거의 기후변화, 과거의 식생변화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이동이나 집단의 형성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았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인간의 각 지역의 집단이 형성됐다라고 보는 그런 사람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절반은 과학, 절반은 역사. 이 세차 운동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아프리카에 있었던 호모사피엔스가 빠져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전체 유라시아에 살고 있는 호모사피엔스의 직접적인 조상이에요. 5, 6만 전에 빠져나간 사람들. 과거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아시아인에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럽인들에 비해서. 그것도 좀 재밌는 부분인데. 이제 환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제가 뭐 철학 책은 많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불교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현대 철학이라는 게 불교하고 거의 뭐 저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현대 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은 다 연결돼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네.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보다도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지독할 정도로 강력한 무슨 네. 힘이 따로 어, 그들하고 다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망하고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이유는 그러니까 뭐 소통 능력이 뛰어나서 협동 집단 이성이 서로 발달을 했겠네요.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말고 뭐 기후 변화 때문에 그랬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 빙하기 이 추운 한냉 시기에도
어떻게 그렇게 호모사피엔스는 지독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가 네. 정말 지독할 정도로. 네, 네. 이제 육체적으로는 뭐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보다 호모사피엔스가 나을 게 없었는데 예. 이제 문화적으로 뛰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뭐 먼 과거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추정밖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재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다 다 퍼져 있- 있고 다 우리한테 있습니다. 다 있다는 네, 거죠. 네,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에 그 옛날에 그 죽은 사람 그 머리맡 주변에 꽃으로 갖고 이렇게 아, 예. 꽃으로 이렇게 장식. 그러니까는 죽은 자에 대한 망자에 대한 슬픔과 그를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사피엔스가 아니어도 네. 호모사피엔스가 아니어도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의식을 굉장히 정중하게 가졌었다는 거지.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적해서 생각해 보면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너무 아름답잖아요. 일단 그렇죠? 네. 우리가 데니소- 다 내한데 데니소바 유전자도 있고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도 있고. 아니 내가 이제 이거 박물관 가고 내가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박물관에 가서 유물들 보는 거 좋아하고 이제 이런 기원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왜 그 시대에 이때 이 나라에 이 유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 토기가 나고 왜 이 철기문화 청동기 왜 이렇게 돼야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이제 이렇게 이런 거를 공부하면은 결국 이게 껴서 봐지니까 하나도 이게 매듭 없이 다 연결되는 거야 사실은 어떤 면에 나는 진짜 보면서 진짜 이게 인간에게 가능한가? 그걸 이겨내고 살아남아서 산 넘고 강 건너 어쩌고 저쩌고 걸어갔다? 그걸 떠올려 보면 진짜 눈물 나는 거야.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이런 걸 읽으면서 이제 깨닫고 느껴지는 건 얼마나 우리가 정성스럽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내게 허락된 이 한 번의 생애를 그렇게 생각할 때 이 기원이라고 하는 거를 따라서 결국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고 겸허하게 살아야 하나. 이 산천 하나를 다닐 때조차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쪽을 좀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얼핏이라도 좀 보다 보면 많은 분야에 대해서 다 새롭게 보이는 좀 그런 그 시야가 달라진달까. 교수님은 이거 기원 책 쓰시면서 네. 교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거 보시면서 인류의 기원이 됐던 한국의 기원이 됐던 교수님이 느끼신 거는 뭐가 있어요? 저는 뭐 그런 쪽 느꼈다기보다는 그렇죠. 당연히 이게 서로 뭔가 다르지. 이 하다 보면은 이게 약간 추리 소설 읽는 느낌이거든요. 재밌었습니다. 책을 쓰면서. 네. 근데 사실은 인류의 기원이죠. 한국인의 기원이. 그렇죠, 인류의 기원은 맞아요. 정말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네. 일반인들 그리고 알아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 관심이 많다도 있지만 관심 가져야 한다.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왜 살아남았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한국인의 기원이 아니라 사실 세계인의 기원이면서 기후 문제는 곧 전체 지도하고도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가 상관이 있으려다 보니 역사가 관계되고 역사가 관계되려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나. 결과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불교 경전에서는 한 사람도 너의 어느 한 생애에 너의 어머니 아니었던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비심을 베풀어라. 이게 불교 경전 내용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거하고 다 집결되어지는 애. 아까 교수님 왜 이거 결국 불교하고 다 만나지는 얘기예요 라고 하셨듯이 네네네. 어느 한 줄 물고기 하나 기어다니는 생명체 하나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뭐가 아니다는 거를 진짜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지. 이 한국인의 기원 책이 읽어 오셨나요 혹시? 읽어 보셨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할 만한 그런 책은 아닌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렵고 두껍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제가 여기 윤화방송의 박문호 박사님 그 강연도 잠깐 봤는데 그거보다 쉽습니다 확실히.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윤화방송 상당히 용감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